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한번 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막 중요하게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 교육과정 일러두기로 해서 성격, 목표 이렇게 해서 차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개념까지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성취 기준이나 이제 수업 방법 이런 것들이 세부적이긴 한데 활동이 얘까지 들어서 굉장히 잘 만든 거긴 해요. 근데 성격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리고 역량 같은 걸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역량을 실질적으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대미술교육의 흐름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1호 개정에서 원하는 교육 역량이랑 미술과 역량 나눴던 거 기억해요? 어떻게 변환이 되었는지? 그 표 꼭 외우세요. 그 표 바탕으로 여기 있는 거를 보면 되는데요. 성격이나 목표는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내용 체계를 보면은 옆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랑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역이 원래 공부 교정으로 봤을 때는 대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 개념이 중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영역이라 그러면 이제 체험 표현 감상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 핵심 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일반화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급이 올라갈수록 달라지죠. 그럼 이거는 무슨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 나선형 구조라고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 이제 적어주셔야 될 게, 일반화된 지식이라 그래가지고 점점 확장되긴 하는데 이걸 맹목적으로 나선형 구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통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선형 구조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것들은 가르쳐야 한다라는 지침을 교육 과정에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1호 개정 역시 확장으로 가는 스팀이긴 하지만 DBA가 많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거는 바로 DBA를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요소도 학년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인 거고, 이제 기능인데 작년에 기능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했거든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 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한다. 즉 학습 목표로 사용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뭐 설명하기, 이해하기, 활용하기, 확장하기.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실제로 수업 목표에서 학습 목표 작성할 때 뭐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어색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그대로 그렇게 쓰라고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뭐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게 학습 목표에서 뭉뚱그리는 거지. 실제로 채점할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학습 목표의 수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연계의 확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연계의 확장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얘가 확장하기라고 했을 때 조금 너무 모호하다. 그럼 얘를 앞에다 두고 그 뒤에다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등등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있는 수어들을 붙여주면 학습 목표가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이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거만 딱 집중하면은 나중에 학습 목표 제대로 못 적어요. 자, 그러면 성취 기준 나와 있는 건 학생들의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으로 앞에 있는 기능이 성취 기준으로 좀 풀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뒷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공통교육과정,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고요. 일반 선택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미술이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 공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고등학교 때 공통으로 제시가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1호 개정은 원래 중학교를 개편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개편하려 했다? 고등학교를 개편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총론에서 내든 아니면 미술교육문으로 내든 고등학교에서 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 그렇다고 중학교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체계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어렵게 낸다면 고등학교에서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진로 선택을 보시면 미술 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평이 있었습니다. 자, 진로 역량의 강화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네모바 첫 번째 걸 보시면요.
07 개정에서 사라졌던 고등학교 미술이 1호 개정에서 다시 등장을 했어요. 이게 융합의 일환으로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이 신설되었고 전공 선택의 일환으로 미술 창작이 1, 2 개정에 이어 유지되었다. 그럼 미술 창작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기전데 미술 창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미술 문화나 미술 혹은 미술 감상과 비평 여기서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미술 교과목들의 목표를 먼저 빈칸 뚫기를 해가지고 외워서 비교해보는 문제를 내보시거나 빈칸 뚫는 걸 외워보신다면 아 이제 1호 개정과 공부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 혹은 베이스가 되는 미술 교육론, 미술 교육 사조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감을 늘리시면은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체계를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당장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도 이제 교육과정 외우기 시작한 건 요맘때쯤부터 외웠습니다. 지금 딱 7월 넘어갈 때쯤 있죠. 7월, 8월 딱 요때 시작해서 8, 9, 10 요 3달 동안 유리누나랑 2명이서 정말 엄청나게 외웠어요. 여러분들이 좀 외울 양이 많긴 하지만 일단 공부 과정에서 버릴 건 버려도 되잖아.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건 있잖아. 그래서 버리고 1호 개정 이제 외우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4학년들이나 졸업생들은 괜찮은데 3학년은 내년에 1호 개정 통째로 다 외우고 전문교과도 외워야 돼. 그게 좀 많아. 오히려 3학년들이 안 됐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붙읍시다, 여러분. 갑자기 다들 웃어. 서인아, 서린이가 안부 전해달래. 자, 그래서 중학교 미술 그대로 유지됐고 고등학교 미술 문화 미술 창작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목표하면 배우겠지만 미술 감상과 비평 같은 경우는요 미술 창작을 이수했다 그러면 미술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뭐 미대든 디자인이든 어찌됐든 미술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술 창작을 들으라는 거고 중요한 게 미술 감상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거 실제 과목 목표거든요. 인문학적인 소양. 우리 형사 흐름에서 인문학과 미술 교육 기억해요? 미술도 역시 인문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역사나 사회사처럼 미술도 하나의 소양이다, 교양이다. 그래서 배우는 게 미술 감상과 비평인데 미술 고유한 본질적인 목표로는 분석하고 해석하고 창작을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본질. 근데 나아가서는 맥락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나아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 이게 융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미술 감상과 비평에. 그래서 미술 감상과 비평을 물어본다면 쉽게 문제 낸다면 미술 감상과 비평을 과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과 맥락주의적인 측면을 서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과목 목표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인문학적이라 그러면 인문학 미술 교육에 대해 설명도 가능할 거고 이제 본질주의적으로서는 이제 조형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시각적 언어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것까지 재창조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심화 과목의 개편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디자인 공예가 폐지돼서 전문국과 2로 넘어갔다는 거랑 영상 미술이 매체 미술로 됐다는 거. 영상이라는 게 하나의 매체긴 한데 영상이라는 입지보다는 훨씬 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매체로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 VR과 AR도 어떻게 보면 영상이었지만 영상보다 좀 더 넓은 매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영상으로 국한하기엔 어려우니까. VR, AR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중학교 이수 시간 단위는요 몇 단위냐면 272시간이에요 중학교는요. 그럼 고등학교는 10단위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럼 272시간이면은 얘를 나누기 2를 해보겠습니다. 272 나누기 2는 136 136 나누기 한 학기에 17이거든? 17로 나눠보세요. 몇이 나올까? 8이 나와요. 오, 이승찬 머리 암살이. 자, 그러면은 졸업할 때까지 8단위를 이수하라는 건데 최소 단위가 8단위라는 거고요. 예술이겠죠? 그리고 음악이랑 미술을 합쳐서 이렇게 8단위를 이수하라는 건데 실은 이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라 할지라도요. 1호 개정에서도 이렇게 변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 미술 과목의 목표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성격이 먼저 나와요. 공통교육 과정이니까 중학교겠죠. 성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성격이구나, 공부에서도 이런 성격이 있었고 1호 개정에서도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외워야 될 건 작년에 문제 나왔잖아요. 역량 나왔잖아.
역량은 이제 외우는데 역량 뒤에 나오는 거 토시 하나 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첫째부터 먼저 볼게요. 미적 감수성은 맥락주의일까 본질주의일까? 본질주의죠. 그러면 본질주의를 한 다음에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조사를 어떤 애가 잘못 적어가지고 점수 받을 수 있었는데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대, 모의고사에서. 토시 하나 틀려서. 그럼 얘네들은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영양 나왔다고 올해 영양 안 나올 리는 없는 게, 왜 똑같이 문제 유형 보면은 나오겠거니 하잖아요. 근데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다른 거 영양 끼워 넣고 다 쓰라고. 빈칸에 들어갈 거 기엔, 니은, 티귿 해놓고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로 다 쓰라고. 그러면 미적 감수성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제 뭐 내면화 이런 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빈칸 뚫어서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둘째, 시각적 소통 능력은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소통 나왔습니다. 이거 비주얼 리터러시죠. 시각적 소통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그럼 그걸 가지고 원하는 의미를 집어넣는다. 그럼 기호를 집어넣는다. 기호학과 미술이죠. 그럼 이건 뭐겠어? 시각 문화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특히나 시각 문화로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본질주의적인 측면도 강조가 되고 있고 맥락주의 시각 문화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창의 융합 능력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 융합 능력이네요. 융합은 뭔가요? 당연히 무슨 교육과정? 스팀이겠죠. 융합은 스팀이에요. 융합은 스팀인데 앞에서 말한 창의성의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창의성 중심에서 얘기하는 걸로 학생 내면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있는 거고, 다른 분야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새롭게 정보를 조작하는 건 역시 창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 정보를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창의성으로 보는 거다. 그 창의성과 융합이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맥락주의,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요, 당연히 맥락주의로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 이게 중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문화를 바탕으로 이해는 해. 맥락주의는 이것도 다문화야. 근데 다문화인데 이거는 문화의 상대주의일까요? 자문화 우선주의일까요? 여기서 자문화 우선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다문화 복습 안 한 거야. 왜? 다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서 우리 문화가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쟤네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였어요. 그럼 우리 걸 먼저 이해하는 건 역시 문화 상대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탕하고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체크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스팀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역량이요, 우리 1호 계정의 역량은 6가지였어요. 근데 미술에 없는 역량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공동체 역량이었어요. 근데 이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로서 세계 공동체에 참여하기 때문에 미술 문화 이해 능력으로 여기에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인재상입니다. 인재상. 당연히 이게 인재상인데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그럼 자기주도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모든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표현 계획도 스스로 짠다. 그래서 표현 계획을 스스로 짜고 점검하고 표현도 완성하고 나서 또 점검하고 발전시키고 성찰과 보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미술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개발 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역량은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로 만약 본다면 도판 같은 거 제작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이제 교사가 발문을 제시했어. 뭐 김교사가 학생에게 작품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 네가 표현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범한 것 같은지 얘기해 볼래?
라고 발문을 했고 학생이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발문을 했어. 그럼 기획 발문과 니은 발문에 대한 그 근거를 뭐 교육과정상으로 제시하시오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그 근거를 뭐 역량 1호 개정의 미술교육의 역량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으로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역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소통 능력인데 이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현해 줄 수 있다. 창의 융합 능력을 뭐 늘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막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한 거라서 정리는 안 됐는데 문제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미술교과 내용은 체험과 감상으로 구성된다. 체험 영역에서는 감각을 통해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한다. 또한 시각 문화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미술과 타 분야를 관련지어 이해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도 미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자, 이거 체험인데 미술의 생활화. 고등학교급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미술의 생활, 미술과 생활, 미술과 언어, 미술 문화에서 봤던 거죠. 나아가면 공부교정에서 미술과 언어, 미술과 생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공부교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1호 교정의 특징은 뭐냐면 고등학교급에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내려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중학교급인데도 불구하고 공부교정에서 고등학교에 있던 게 살짝 내려와 있거든요. 연계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면 되는데, 표현 영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이나 주제를 아이디어로 탐색하고 작품의 표현 방법과 제작 과정을 계획하며 표현 과정에서 매체를 탐구하여 창의적으로 제작하도록 한다. 앞서 나왔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작품의 조형적 특징, 작가,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비평 관점에 따라 작품을 판단 및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양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존중하도록 하는 거에 체크하셔야겠죠. 존중이란 말이 공부과정에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중요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급의 특징, 이거는 별표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주세요. 고등학교급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중학교급은 초등학교랑 다르게 연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앞에 있는 거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에서 익힌 미술의 기초 개념 및 기능을 심화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러면 활용하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게 교과서 나올 때 그래서 진로 파트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나오면은 미술과 진로 해가지고 진로를 찾는 다양한 마인드 맵을 구성을 하면서 작가나 무슨 작품 그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행평가는 가능은 한데 일용고시로 문제를 내기는 어렵다. 진로가 중요시 됐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굳이 여기에 몸의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자, 미술 과목 5대 역량이 문제로 나온다면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역량에 어떤 미술 교육 이론이 반영되었는가, 그 다음에 각 역량의 특성을 바탕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 세 번째는 교사 간의 대화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 요거 세 개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표는요, 이제 중학교로 가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통합이나 융합교육으로 넘어갔으니까.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한다. 이게 바로 미술의 생활하겠죠. 자, 그리고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4번, 자기주도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가나다라 전부 다 이제 역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라번을 볼게요. 미술을 생활하면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아까 봤던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인데,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요새 많아졌고 우리나라 점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 다문화에는 플러스 되는 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게
제3국에서 온, 그래서 매매혼이라 그러잖아, 소위 말하는 그런 단계에서 건너오게 된 국제결혼 커플의 자녀들을 다문화라고 보는데, 사실 탈북자들도요 다문화 대상이에요. 저희 학교의 근처에 세터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 단지가 있어서. 그래서 북한 출신 학생들이 많은데 진짜 적응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고, 걔네들 애초에 우리는 이런 베이스가 있지만 걔네들은 그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자유로우니까 이런 행동을 해도 돼 라고 하는데, 뭘 하나 하는데도 다 물어보고 하면 애들이 약간 겁을 먹거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원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말로만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작품에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도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도서, 교과서 요거 두 개, 특히 미술, 문화 그 지도서는 여기 깔아놨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서 보세요. 그럼 지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중학교 미술에서 목표 한번 볼게요. 효과적인 활용 능력 체크. 그럼 중학교 교육과정이 이제 공부계정이랑 다른 점을 물어본다면 개괄을 할 때 이걸로 무조건 해줘야 되죠. 효과적인 활용 능력. 초등학교에서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요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깔아주면 그냥 서론 시작이야. 그러면 아주 나이스하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목표,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을 활용하면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러면 여기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 체크. 중학교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이구나. 고등학교 가면 달라집니다.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활용 능력이죠. 미술의 편찬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기선 해석이래요. 판단까지 안 하죠. 판단 없습니다. 이건 판단 어디 나오는지 나중에 보면 되겠죠. 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럼 협력 활동을 조금 더 중시하라. 조별 과제를 하라,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내용 체외 성취 기준 싹 다 외우세요. 모든 걸 다 외우셔야 돼요. 체험에서 하나 더 늘어서 지가소통에 연결이 들어갔고, 표현도 이제 원래 주제 표현, 표현 과정, 조형 요소와 원리였는데 이제 발상, 제작으로 나눠서 발상의 주제와 의도가 들어갔고, 제작에 보면 표현 과정과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이 점검이 수정과 보완에 해당되겠죠. 조형 요소와 원리의 효과적으로 보는 거 그대로 얘기 나오고요. 표현 매체, 표현 방법이 아니라 표현 매체로 바뀌었다는 점은, 방법이라는 그냥 과정상의 설명보다는 이 매체를 알고 있으면 그 과정을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변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체, 방법이 매체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표현 과정과 점검으로 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상에서는 이해와 비평으로 나눠서 미술의 변천과 맥락으로 이해가 있고, 비평에서 작품 해석과 작품 전시가 있어요. 자, 근데 중학교에는 작품 전시가 있어요. 아까 제가 공부계정에서 1호 계정 넘어가면서 작품 전시 없다고 한 거는 고등학교급에서밖에 없습니다. 여기선 작품 해석과 작품 전시가 있고, 기능에서도 심지어 전시 기획하기가 있습니다. 1, 2학년들은 이거 모르시겠으면요, 그냥 일단은 보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별표 쳐야 되는 게 일단 달라진 것들이니까 앞에 있는 거랑 달라진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당연히 다 보셔야 되는 거니까 말 안 하고요. 핵심 개념에서 연결이 추가됐다는 점, 그다음에 표현에서 발상과 제작으로 나눠졌다는 점, 그다음에 내용 요소를 보면 체험에서 자신과 환경, 이거는 공부에도 있었어요. 이미지와 시각 문화 있었고요. 미술 관련 지각, 미술과 다양한 분야 하는데,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연결이 신설됐다는 것과 미술 관련 직업이 공부에서는 소통이 있었는데 연결로 내려왔다는 점.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만들어 놔야겠죠. 1호 계정, 공부 계정, 달라진 점 해가지고요. 자, 그럼 표현을 보겠습니다. 내용 요소에서 아까 얘기해서 다들 알겠지만 주제와 의도, 표현 과정과 점검, 조형 요소와 원리 효과, 표현 매체 얘기했고, 감상에서도 작품 전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능에서 보면요, 좀 의아한 게 탐색하게 발견하기 있을 수 있는데, 상호작용하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활용하기, 모색하기, 관련 짓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 관련 지으면은 이제
두 문화가 어떻게 관련성을 지닐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위에 있는 상호작용하기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걸까요? 이거는 자연과의 인공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는 것과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인공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맺은 말이 다를 거야. 공부 과정에서는 상호작용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판들을 찾아보면서 체험 도판에서 우리가 아까 미진사 미술 창작이나 미술 중학교 미술에서 체험 파트가 분류가 되게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체험이나 지각의 소통에 해당되는 도판을 봤을 때 1호 계정으로 바꾼다면 상호작용 짓기로 묶을 수 있는 도판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걸 찾아볼 수 있는 도판은 중학교 미진사랑 중학교 해내매들 거에서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라고 두 번째 바가 나오잖아요. 융합을 체험에서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연결의 내용은 일례의 소통과 일맥상통하지만 타격과 타협력과의 소통이라고는 부족하기에 연결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팀으로 다양한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말이고요. 1호 계정을 통해서 본 미술교사,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변신시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끝들이 조금씩 내려왔어요. 해석의 여지는 매우 다양해졌어요. 왜? 영역이 확장되니까. 실질적인 활동의 예들은 사라졌지만 그 활동의 예가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니고 1호 계정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보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브랜드라는 이제 특강이 굉장히 있는데 그 교사가 브랜드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 이제 서울시 내에서 남정답 딱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수업 하면은 이제 스마트 기기로 주로 수업을 하거든요. 뒤에 이제 여러분 지도안 넣어드렸던 연구 수업 있죠. 연구 수업 영상도 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했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가 스마트화 기기도 되어 있고 이제 그냥 휴대폰 들고 등록해가지고 직접 교수법을 하는데 4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직접 교수법 다 못해주잖아. 영상을 위해서 잠깐 들고 있어 찍어봐. 그럼 내가 밑에서 시범 보여주면 앞에 있는 TV에서 이원 중계가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은 앞에 있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 기기 수업을 해가지고 교사 남정덕은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같이 계시던 심승철 선생님은 파나 수업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파나 수업에서 그런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교사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수업의 질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 임용고시 2차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수업 실연에서 변별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면접 변별력이요 오히려 확대될 거예요. 얼만큼 실무를 잘 이해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장학사들이 주로 면접이 나올 거라 가지고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들이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러면 무언가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려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일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사업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장이나 교감들은 좋아해. 왜냐면 잘리는 일도 아니고 해보면 시도해보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즉 임용고시 2차 시험의 역할, 1차 시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보면은 제가 그때 홍대 면접 문제 알아오라 그랬잖아요. 홍대 면접 문제와 우리 임용고시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처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바꿀 때 홍대 문제를 싹 다 들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 중에 홍대 수시 면접 문제 만드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는 디자인 공예, 디자인 일반, 수능, 그거 문제 출제위원들도 계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참고해서 머릿속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으면 뭉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다 알고 계시면은 학교로 들어갔을 때 제가 말하는 내용을 나중에 느끼실 수 있어요. 뭘 하든 다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내가 이런 교육과정이랑 미술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애들 대학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애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전문성 있게. 이제 문제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우리 학교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미술 창작, 미술 감상가 대표, 평면적, 입체적, 미술 이론, 미술 공식 수업이 굉장히 많죠. 이게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알라고 해주는 얘기인데 알아야 되니까. 보통 교사 한 명이 고등학교는 수업이 몇 분이에요? 50분이고 중학교는 50분이고 45분인데,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 시수가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는 18이에요.
담임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수업이 한 16이나 17에서 구성이 되고 플러스 뭐 이제 담임반 들어가는 수업이나 동아리 같은 거 2개가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수가 그래서 5분 1씩 늘어나니까 최대로 많이 가져가면 20시수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많긴 해. 근데 이거 봅시다. 이때 기준으로 할게요. 자, 우리 학교 총 6개 반이래. 근데 수업이 한 반당 3시간이야. 그럼 3, 6, 18시간이에요. 18시간. 한 학기에만 요 한 학기 1학기 어쨌든 여기도 1학기고 1학기고 1학기잖아요. 1학기에 18시간이야. 그럼 2학년들은 미술 천장 이거 선택을 한대요. 이거 2시간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택하는 반이 또 6개일 거냐. 2, 6 플러스 12가 되겠죠. 한 학기에는 수업이 30, 일반 미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만 해도 30이면은 미술 교사가 2명이면 가능해요. 15시간, 15시간 나눠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면 돼. 담임하면서. 근데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평면 조형이랑 미술 이론이 있죠. 얘가 3, 3, 3, 3이에요. 근데 이게 구성되는 반이 몇 반 정도가 될 거냐면 한 반씩만 된다고 감안을 합시다. 그럼 이게 6시간이고 이게 또 6시간이에요. 학기당. 그럼 이거 더하면 12또 12시간이 되겠죠. 여기까지 감 잡혀요? 1도 안 잡히나? 이제 수업 실수 계산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개념 이거 모르고 교사하기 시작하면 너네들 피가 모르니까 갑자기 막 시키거든. 그러면은 수업하는 걸 다른 선생님은 수업을 12시간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는 18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학년 1학기고 2학년 1학기고 3학년 1학기고 어찌됐든 수업 시간표는 다 1학기로 짜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평균적으로 교사가 2명이면은 한 사람이 18시간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명일 경우에는 수업이 적정 수업이 몇 시간이 나는 거예요? 미술 수업이? 이게 한 명이 18시간이라니까. 2명이면 곱하기 2하면 몇 시간? 그치, 36시간이 적정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학교 운영상 36시간 정도가 있으면 딱 맞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 이제 전문 교과 없이 요 수업들만 있으면은 학기당 일단 음악이나 미술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12개의 반이 있는데 6개 반은 미술을 하고 6개 반은 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6, 18 1학년 1학기 때는 18시간 1학년 2학기 때는 뭐 짝수반 여기는 홀수반 이렇게 되지만 어찌됐든 18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2학년 1학기도 볼게요. 2학년 1학기도 보면은 미술 창작이 2개가 있고 여기도 이제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미술 창작을 선택을 했다. 똑같이 6개 반이 먼저 짝수반이 하게 되니까 2, 6, 12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30시간이면은 뭐 어찌됐든 15과 15으로 나눠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평면 조형과 입체 조형이 한 반씩이 생겼다. 그리고 3학년에도 수업이 있어, 우리는. 그 미술, 이론, 미술 전공 실기가 각각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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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한 학기 이 수업 다 하려면 합쳐봐봐. 3, 3, 3, 3. 12시간이 더 필요한 거지. 그럼 여기 플러스 12시간 하게 되면 42시간인데요. 짧게 잡으면 42시간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신청해가지고 신청자가 늘어나서 이게 2반이 됐어. 이것도 2반이 됐어. 그러면 3, 3, 3, 3 2개가 더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12, 여기 12이면 플러스 24가 돼요. 그럼 여기 플러스 12 하게 되는 거니까 54시간이 되겠죠. 그럼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한 거야? 나누기 3하면 20? 뭐라고? 2대잖아. 18시간으로 딱 교사가 3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지금 교사가 미술교사가 2명이야. 이게 만약에 최대 2개가 만들어진다면은 교사가 3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미술교사가 3명이 필요해지면 학교의 정원은 정해져 있다? 그럼 미술교사 1명 늘리기 위해서 국어과 교사 1명 나가야 되는 거야.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지? 학교가 돌아가는 게. 근데 만약에 이게 2반이 안 생기고 한 반씩만 생겼어. 그래서 42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16 곱하기 16 더하기 16 32시간이죠.
그럼 32시간을 하고 담임을 하게 되면은 18시간을 가져갈 수 있어, 교사 2명이. 그럼 시험 시간이 몇 개가 모자라요? 10시간이 모자라죠. 이걸 뭘 쓰냐? 보통 시간 강사를 쓰는 거예요. 학교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런 구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일선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1호 개정 때문에 수업 실수가 내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술과정 수업이 원래 2학년 때 있었어. 근데 내년부터 공통교과로 기술과정 1학년 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기술과정 수업이 2학년 때 개설을 못하게 되는 거고 날라가 버린 거거든? 날라가 버리니까 내년에 당장 기술과정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2명 있었는데 1명 없어도 되는 거야. 기술과정 1학년 때만 생겨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졸지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되게 일선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1호 개정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미술교과 측면에서 주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어떤 교과 과목을 개설을 할 때 내가 미술 공통교과 만들고 진로 선택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2학년들이랑 3학년들은 진로 선택까지 그 전문교과까지 외워야 된다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전문교과를 개설을 할 것인지, 전문교과가 가지는 장단점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내년에 문제를 써줄 수 있는 심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솔직히 3학년들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렵지? 근데 제가 저희 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담당이에요. 심지어 이 교육과정 때문에 내년에 공통교과 개선 안 될 뻔해가지고 내가 교과서 써갖고 우리 교과서 내가 못 쓸 뻔했어. 자, 일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다 드렸고, 그럼 이제 뒷페이지 26페이지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성취 수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체험 표현 강사는 후딱후딱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에서 중학교의 체험 능력에서는 다양한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 이미지와 정보를 찾아 해석할 수 있는 시각적 모델을 다양한 분야들, 미술과 관련된 융합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시각 문화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술을 살펴보고 미술과 관련된 직업 세계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부터는 외워야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읽기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미리 읽어왔다라고 감안을 하고 그냥 훅훅 넘어갈 거예요. 성취 기준 보면 이제 앞으로 평가 기준 적을 때, 이거는 나중에 평가 계획 같은 거 제가 적는 거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지만 9미01-01 해가지고 9미 말은 뭐냐면 9학년이라는 거야. 9학년. 그래서 9미 요렇게 이제 다 보셔야 되고요. 이제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전달 방식이 어떤 전달이 되어 있는지 비주얼 리터러시로 분석해야겠죠.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 그런 사례들 교과서에서 찾으란 말이죠. 그러면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랑 세 번째 거는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재석 광고 같은 게 대표적인 도판이 될 수 있어요. 광고 천재 이재석.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교과서 나오시면 3학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 정도는 불안하시면 보세요. 근데 저는 굳이 추천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얘기해놨죠? 901-02, 03 예시를 교과서에서 찾아보시오.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찾아오세요. 다 찾아보세요. 교과서에서 뭐 미진사 몇 페이지다, 아니면 뭐 해는 몇 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습 요소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게 답안지예요. 답안지 적어야 될 기록. 자, 학습 요소 보시고 밑에 나온 보세요. 유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자, 1번 생태환경과 자연현상 등 주제를 다룬 다큐, 소설, 신문기사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자, 우리 아까 공부에서 봤던 지각과 소통에서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이 나왔죠. 다큐, 소설, 신문, 기사. 이거 뭐예요? 다른 말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매체들이나 매체들을 다 찾아보라는, 전달 방식을 찾아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큐, 소설, 신문, 기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재고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기호 상징, 포스터, 모바일 앱, 영상 등에서 이미지 전달 방식을 찾아보고 그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당연한 거고요. 3번도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4번 보시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하여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융합 방향을 탐색하고 정교화하며 적용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이거는 5번이랑 같이 봐야 돼요. 4번이랑 5번을 좀 묶어주세요. 작가 작업실 탐방, 작가 인터뷰, 미술 관련 직업 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며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미술에서 자유학기제가 나오는 건 이게 다거든요. 옆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 나와있죠.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 자유학기제는 그래가지고 성적에 대한 평가 없이 생활 기록부로만 기록하는,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문제의 베이스로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실 거는 미술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조사하셔야 돼요. 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평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현 보겠습니다. 중학교 표현 영역에서는 표현 의도의 주제, 적합한 주제 탐색 및 표현 과정 계획, 능력, 표현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 체크, 주제를 탐색, 표현 과정을 계획 점검, 조용 요소와 원리, 매체 등을 선택, 활용,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보면 공부에서 차이점 크게 없어요. 공부랑 같은 말인데 공부에서 봤던 것들을 세분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부 밑에 9미02-1 보시면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해 보아라는 얘기인 거고, 교사의 할 말이 중요하겠죠.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붉은 글씨 쳐놨죠. 별표 2개. 누가 한다? 스스로 한다. 역량, 자기주도 학습 능력. 3. 표현 재료와 연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5번과 6번도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옆에 있는 바, 교사의 역할은 뭔지 임용 문제에 적용한다면 이건 말씀드릴게요.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는 거에서 교사는 뭐냐? 같이 계획을 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스스로 학생이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 그런데 너 스스로 해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자료나 이런 걸 제공해주는 빅터 로엔펠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이즈너의 입장도 같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둘 다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임용 문제에다가 적용한다면 점검 단계에서 교사가 할 발문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점검 단계의 빈칸으로 뚫어놓고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작성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 요소, 표현 의도, 표현 과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의 탐색과 활용. 당연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교수 학습 방법에서 약간 문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큐, 신문 기사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나타나냐면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탐색하는데 생략, 상징, 은유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여러분 아까 체험에서도 신문 다큐 나왔던 그 1번 있죠? 그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 안 한다고 안 외우시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진짜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또 생략, 상징, 은유, 우리 미술에서도 접목 가능하잖아요. 뭐 눈을 생략했다거나 입을 생략했다거나.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주제에 적합한 재료와 연구 방법, 표현 절차 등을 스스로 계획하도록 지도한다. 계속해서 스스로 나왔죠. 3번에서도 스스로 인식한대요. 자, 그럼 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표현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탐색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그 다음에 5번 평면, 입체, 영상 매체. 자, 영상이란 말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사용한다는 점, 매체가 신설되긴 했지만 영상이 그 주축이 된다는 점, 그래서 영상보다 매체로 확장이 됐다. 하지만 그 중심엔 여전히 영상이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실험을 통해 선택하고 체크,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09에서 안전에 대한 얘기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서 명시화된 건 1호 교정이 좀 더 중요해요. 왜? 총론에서부터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다가 체크 딱 해주시고 1호 교정에서는 보다 안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뭐 제시하고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에서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 탐색 능력, 표현 과정과 점검 능력, 조형 요소와 원리의 효과적 활용 능력, 표현 매체의 선택 및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거 다 외우셔야죠, 당연히. 2번 표현 효과적인 표현에 대한 관심, 다양한 표현 시도하는 노력,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는 태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한다. 이건 정의적 영역인 것 같아요. 심력적 영역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치면은 성찰과 보완이 여기에서도 사용되겠죠. 성찰과 보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밑에 실기평가, 관찰법,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법, 그리고 프로세스 폴리오법과 포트폴리오법 나왔는데, 프로세스 폴리오와 포트폴리오 얘기 나오니까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아트? 그렇죠. 아트 프로펠. 그럼 아트 프로펠이 여기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트 프로펠이 지금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근데 3학년들, 2학년들은 준비해놔야 돼. 올해는 만약에 제가 나온다면 제 예상쯤으로는 그냥 체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매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14년도에 영상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매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체험 측면, 연결이나 성찰이나 보완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앞에 동료평가 보고서 있죠. 동료평가 보고서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당도랑 신뢰도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책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교육학책에서 이거 좀 찾아서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따로 숙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중학교의 감상 영역에서는요, 미술의 시대적 전천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미술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하며, 원래는 위에 있는 말로 끝냈어야 되는데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하라는 말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명시가 됐고요. 다양한 방식의 전시를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 다양한 방식의 전시를 기획하는데 중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이라 그러면 영상 전시, 퍼포먼스, 공연 같은 것들도 기획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상 파트의 분화와 차별성을 일단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1호 계정의 성취 기준을 확인해 보면 가치 판단은 없어지고 해석을 중시하고 맥락의 중요성이 보다 대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판단은 언제 하냐? 고등학교 때 미술 감상에서 주로 다루고요. 그 전에 공동교과인 미술에서도 판단은 드러나긴 합니다. 자, 학습 요소를 보시면 미술의 변천 과정, 작품의 배경, 미술 용어와 지식, 작품의 내용과 의미, 전시 기획 등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거 성취 기준 당연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셔야 되고, 학습 요소도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다양한 예시자료와 활동을 통하여 미술의 변천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그럼 다양한 예시자료 누가 만들어줘야 돼? 누가? 교사가. 그러면 동기 유발로 다양한 예시자료 어디서 찾아야 돼요? 교과서. 그리고 아까 공부과정에서 뭘 했어요? 앞에는 신문기사, 다큐 얘기했고, 뭐 여기서 상약, 상징, 문유 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예시자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화도 여기 공부과정에서 말했던 일화가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스토리텔링 말하는 겁니다. 일화라는 내용이 여기서 없어졌어요. 대신 여기에 일화를 여기다 넣어둘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3번 보세요. 관련 미술 영어나 지식을 활용한 체크, 글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등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 지어 해석하도록 지도한다. 실제로 저는 수업 때 요거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서도 사용은 가능했는데 1호 교정에서 좀 더 명문화가 되었고 아주 짧게 비평적 글쓰기를 활용했다는 점이 여기서는 보다 큰 관점으로 적용됐다는 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조사나 견학을 통해 전시회의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고 학급 또는 학교 전시회를 기획하도록 지도한다. 4번의 문제를 나올 가능성은 매우 미미합니다. 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시면 미술의 변천 이해 능력이나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중요한 건 맥락적 해석 능력이겠죠. 이게 아주 대놓고 나왔으니까 맥락을 그만큼 중요하겠다는 거죠.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을 얼마큼 잘 보겠다. 당연히 공부에서도 이건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공부랑 얘를 비교했을 때 맥락적 해석 능력이란 말은 없었어. 맥락을 바탕으로 보는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다 정도였지. 교류를 바탕으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맥락적 해석 능력이라는 애초에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용어는 틀리지 말고 꼭 답안지에 작성을 좀 해주세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미술의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건 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작품 배경에 대한 관심 정도, 전시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밑에는 그냥 읽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거만 빨리 끝나면은 뒤에 있는 고등학교 거는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하는 거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자, 이거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다 외워야 돼. 근데 공부 과정이랑 차이가 나는 것만 일단 먼저 볼게요. 일단 교수학습 방향 1번 보시면은 역량에 대해서 다 얘기해놨어요.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유관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2번에서 보면은 2번 끝에 타 교과나 타 분야 등과 연계 융합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자, 근데 스팀 교육과정이 미술 교육과정에서 주류로 설명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 스팀 교육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스팀 교육과정을 되게 많이 밀고 있고 제가 지금 당장 확답을 못하겠는 게 모레부터 출장 간다 그랬잖아요. 출장을 스팀 교육과정을 아침 9시부터 밤 9시를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미술 교사들 중에서 스팀을 찬성하는 사람은 교수도 교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 어쨌든 여기는 타분화와의 융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스팀에 반영되어 있다. 그럼 스팀의 반영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팀 반영의 원리는 개론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론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총론 제가 아까 이거 제본 떠서 가질 수 있으면 이제 과사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라도 이제 복사하시면 되는데 끝에 총론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 총론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고등학교 배당 기준. 이걸 읽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총론에서 찾으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총론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뭐 여건을 고려하는 얘기인 거고요. 4번도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하는 거고요. 5번도 공부랑 내용은 똑같은데요. 6번에서 학습활동 및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는 환경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안전이 조금 더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서는 그럼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교수학습 방법을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좀 적어놓으세요. 그냥 재료와 용도를 구비하여 활용한다라고만 나왔어요. 안전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지침할 때는 교수학습 방법에 나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교수학습 방법에 없다가 교수학습 방법에 등장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7번 미술교과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가나 다라 마 해놓고 이거 어쨌든 역량이기 때문에 문제는 역량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도 안에서
아까 뭐 반응 중심 학습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나 그런 지도안, 그거에 근거하는 지도안을 줘놓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은 어떤 것인지 물어볼 수 있는 단답형이 먼저 나오거나 그 단답형을 바탕으로 뭐 이걸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거를 뭐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이 내용들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향을 다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나온다면. 자,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실제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감각을 자극하거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찰학습, 조사학습, 체험학습, 반응중심 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시각적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삶 속에서 시각 이미지의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적용하며 공유할 수 있는 체험학습, 탐구학습, 조사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도 프로젝트가 나오네요. 자, 창의 융합 능력은 아까 말했다시피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 나오니까 당연히 창의적 문제 해결법에 대한 단계랑 창의 융합 능력이랑 연계해서 고려해야겠죠. 공부에서는 이런 걸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1호 계절에서는 이걸 구분해놨기 때문에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각 단계가 어떤 역량을 기르게 하는 건지를 먼저 고려해 주시고요. 나중에 페이지 몇 페이지였더라? 8페이지예요. 나중에 8페이지에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밑에 그러면은 라는 제끼겠습니다. 그러면 8번을 볼게요. 학습자의 호기심 동기 유발이고 발문과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개방적 질문. 학생들이 다 yes or no 이런 질문 하지 않도록 네, 아니요 이거 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반응 유도라고 얘기를 했고, 자 9번을 보시면은 정보통신기술과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매체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과정에서는요 매체라 그러지 않았고요 정보통신기술과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요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걸 지칭해서 뭐라고 다양한 매체라고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추가가 됐구나. 그럼 전반적으로 매체에 대한 관심, 창의성에 대한 관심, 안전에 대한 관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뭐 10번 그대로고요. 11번도 그대로고 12번도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13번 중학교급에서 이거 당연한 건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미술실과 주변 복도, 빈 교실 등을 작품 전시 및 감상 공간으로 활용한다. 어라? 이거 체감으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변 환경이지. 그럼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 방향입니다. 자, 평가 방향은 평가 계획, 평가 방법, 그 다음에 활용은 전부 다 여기에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가 방향을 보시면 1번에 미술교과 역량에 기반한 과정 중심, 수행 중심의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즉 지필평가는 어떻게 한대요? 지양한다는 말인 거죠. 지필평가에 대한 근거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요 평가 내용을 특정한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거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근데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구현하여 적용한다.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 기준에서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영역 내에서도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조금 더 서술 가능하게 평가할 수 있게 개개인의 특징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목별 세부 특기를 잘 적어주라는 거야. 요새 학생부 총합이 중요해져가지고 애들 나이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생기부 적는 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단순히 점수 산출이 아닌 학생 개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4번 보시면 학습자의 태도, 학습 과정, 학습 결과가 골고루 평가되며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계획하고 실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5번, 6번, 뭐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나와 있는 건데 7번도 아까 제가 협력학습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개별 평가와 모든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되 모든 평가 시 개인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선정한다.
8. 교사의 학생평가 외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학습 단계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번도 중요하고 8번도 중요해요. 왜? 7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선정한다는 건 활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죠. 개별평가, 모든평가, 협력평가, 협력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협력도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주라는 거고, 그만큼 평가 기준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성찰과 보완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자, 그럼 옆에 있는 학습목표 두 번째 네모가 보면요, 학습목표가 인지, 심동, 정의 영역은 학습목표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단원을 통한 수업 전체의 학습목표인 것이지 개별 차시의 학습목표가 세 가지가 될 필요는 없다. 이거 내가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꼭 올해 지도 안 짜는 거 스터디 해보라 그러면은 왜 그렇게 세 개를 다 적으려고 그래. 학습목표 2개 정도면 충분해요. 한 시간에 2개 정도만 달성하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하는 거야. 단원 전체가 끝나야지 3개를 다 이루는 거지. 한두 가지가 적정하고 3가지를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쌓일 필요는 없습니다. 2가지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험장 2차에서 조건이 3개를 다 쓰라 그랬다면 3개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9번에 보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하는데 가나 나는 공부랑 똑같아요. 근데 달을 보시면 진로 지도를 하는데 활용한다. 이거 이전까지 없었어요. 그만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점. 그러면 공부 계정보다 1, 2계정이 달라진, 그 1호 계정이 달라진 점은 진로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유학기제와 연계도 여기서 언급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면 30페이지. 10분 쉬었다가 10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